자, 여기 다시 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다시 해줄 텐데, 자, 첫 번째 풀이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gx가 이 놈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면 어디에서 연속이 되면 돼요? 자, 보니까 이 점의 좌표가 1이고 이 점의 좌표가 2가 되니까 어디에서 불연속이 남수예요? x는 1에서 불연속이죠. 그러니까 fx라는 함수는 뭐냐? x는 1에서 불연속이 남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꼴이 두 개가 나오는데 요 함수하고 요 함수는 어떤 꼴이냐? 얘 몇 차 함수예요? 1차. 1차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남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연속이 되고 얘는 1에서 불연속이니까 불연속이 함수가 되니까 연속 곱하기 불연속 꼴의 함수예요. 시험 문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함수고 쉬운 편에 속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럼 얘는 항상 연속이고 얘는 어디서 불연속이에요? 1에서 불연속이니까 요 두 개의 곱으로 이루어진 함수 혹은 나중에 이게 안 나올 때 이게 나옵니다. 요 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어디에서만 연속이 되면 돼? x의 1에서만 연속이 되면 되죠. 그래서 요 함수는 결국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자 x는 1에서 연속이 되어야 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x는 1에서 연속이 되게 하는 k값을 구하고 k값이 바로 1이 나올 겁니다. 자, 어떤 방법이냐? 자, 우리 아는 바대로 자 이거 연속 곱하기 불연속 꼴이라는 거. 자, 쉽죠? 1에서 연속이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했을 거고 이렇게 했을 거고 자, 여기에서의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얘는 무슨 함수라고요? 1에서든 2에서든 0에서든 연속인 함수죠. 그럼 연속인 함수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죄다 어때요? 다 똑같죠? 그리고 함수값으로 퉁치는 게 낫잖아. 그래서 1을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1-k가 좌극한 값도 되고 우극한 값도 되고 함수값도 되죠. 이 말 뜻 이해돼? 이 말 뜻 이해돼? 그러면 얘 좌극한 값은 무조건 1-k, 우극한 값도 무조건 1-k, 함수값도 무조건 1-k가 될 거예요. 연속함수니까. 연속함수는 이렇게 되면은 얘가 되니까 함수값이나 좌극한 값이나 우극한 값이 죄다 어떻다? 죄다 똑같고 지금 상태에서 1-k가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앞에 거에 좌우 함수값을 구했으니까 자 곱하기 자 이번에는 fx의 1의 좌극한 값 얼마예요? fx의 1의 좌극한 값 1이니까 1이죠? 그럼 여기에 곱하기 1을 할 거고 자 1의 우극한 값 얼마예요? 자 여기에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할 거고 여기에 얼마예요? 함수값은 0이죠? 그래서 요 놈은 뭘 의미하는 거냐? 자 1에서 연속이 돼야 되니까 얘 좌극한 얘 좌극한을 구한 다음에 각각 곱한 게 전체의 좌극한 값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이렇게 풀었죠? 이렇게 풀었지? 이렇게 풀었죠? 그래서 얘네 셋이 다 어때야 돼? 그러면 얘는 어차피 1-k가 될 거고 얘는 -1 플러스 k가 될 거고 얘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립을 하든지 간에 k값은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옵니다. 자, 됐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러면 무슨 원리냐? 자, 어찌되었건 연속이 되는 부분은 좌우 함수값이 똑같을 겁니다. 좌우 함수값이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불연속이 되는 놈은 어쨌든 불연속이라는 얘기는 뭐니까 요 값이 다 다르던가 최소한 한 개 이상은 다르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어때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알파라고 하게 되면 얘는 베타가 될 거고 얘는 감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혹은 얘가 뭐 베타가 되던가 얘가 알파가 되던가 세 개 중에 두 개는 같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다 같지는 않겠죠. 다 같지는 않고 자 지금의 경우로 보게 되면 다 다른 경우가 돼요. 근데 얘네들 전체 값은 다 같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요 값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요 값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x는 1에서 연속인데 얘는 좌우 함수값이 달라요.
그럼 여기다가 2를 대입한 값이 무조건 얼마가 되는 수밖에 없어. 다른 값에다가 어떤 값을 곱해서 세 값이 무조건 같아야 되죠. 그럼 빵빵빵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바로 P값은 1로 나옵니다. 이 말도 이해되니? 자,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문제 이렇게 갈게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 자, 그래 놓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gx는 2차 함수랍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이렇게 시험 문제가 주어집니다. 자, 무슨 꼴이에요? fx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자, 얘 불연속이니까 불연속 2차 함수는 무슨 함수예요? 무조건. 자, 연속이니까 불연속 곱하기 연속 함수입니다. 됐어? 자, 여기서 주어진 식 하나. 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면 요 놈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면 어디에서 연속이 돼요? 1에서만 연속이 되면 되죠. 아까의 논리에 의해서 g 1값은 얼마가 돼야 돼? 무조건 0이 돼야 됩니다. 이 설명 이해돼? 이 설명? 왜? 1-1 플러스 1인데 어차피 얘는 알파, 베타, 감마 값으로 다 다르죠. 혹은 두 개는 같을 수 있지만 싹 다 같지는 않겠죠. 근데 요 놈은 어차피 2차 함수니까 연속함수죠. 연속함수란 얘기는 극한값이나 gx는 1에서 극한값이나 함수값이 다 어때요? 같기 때문에 다 그냥 g1로 둘 거야. 근데 얘네들이 다 같으려면 g1이 얼마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0이 되는 경우 외에는 없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연속이 되는지를 찾아서 연속함수에 대입을 했을 때 그 함수값이 무조건 0이 돼야지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굉장히 간단하게 풀어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2차 함수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gx는 x-1에 x-알파로 두면서 이제 알파를 구할 수 있는 조건 하나만 더 찾아내서 gx를 구해내면 간단한 이런 게 모의고사에 정말 많이 나와요. 설명 이해돼? 자, 65번 봅시다. 잠깐 앞으로 넘겨서 자, 두 장만 앞으로 넘기면 65번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65번도 똑같은 문제가 되는데 자,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자, fx 어디에서 불연속이에요? 65번 자, fx는 어디에서 불연속? x는 2에서 불연속이죠. 설명 이해되니? x는 2에서 불연속이 될 거고 자, 그런데 hx는 몇 차 함수래? hx는 모르고 gx는 다항함수라고 나와 있죠. 다항함수란 얘기는 몇 차 함수인지 모르지만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죠. 그런데 자, hx의 상태를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거기 보니까 자, 2에 gx 플러스 1에 fx. 자, 아까랑 똑같은 설명이죠. 자, hx인데 두 개의 곱인데 얘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자, 어디에서 불연속이에요? fx, x는 2에서 불연속인 함수고 gx 연속함수죠. 두 배 해도 다항함수 더하기 1 해도 다항함수입니다. 그럼 얘는 무슨 함수가 돼요? 얘는 연속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푸는 연속 곱하기 불연속 곱하기. 연속 곱하기 불연속. 근데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돼. 어디에서 연속이 되면 돼요? 2에서 연속이 되면 될 거고 2에서 연속이 되려면 얘가 연속함수니까 여기다가 2를 대입한 요 값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문제를 풀 거라는 얘기야. 그럼 g 값은 얼마로 나와요?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로 나와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푸는 연습해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신 없으면 다 해보면 돼. 다 해보면 어차피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지 2에서 연속, 불연속이니까 2에서 연속이 되려면 2 마이너스 2 플러스 이 함수값 구한 다음에 이 세 개의 값을 다 갖다라고 놓고 풀어도 문제는 풀립니다. 풀리는데 이제 좀 더 빠르게 푸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됐나? 자, 이 방법을 알아두면 굉장히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81번입니다. 자, 81번부터 이제 좀 어려운 설명이니까 설명 잘 들어야 돼요. 천천히 해줄 테니까. 세연아, 연습하고 있지? 다이 왜 안 오니? 아이. 자, 81번 잘 보세요. 특히나 아까 합성함수 설명 들었죠? 자, 거기에다가 81번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해 줄 겁니다. 자, 첫 번째 fx가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죠? 3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죠. 자, 81번이야. 자, fx 그래프 그려보면 0하고 자, 1 사이에서입니다.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자, 얘가 0이 되고 얘가 1이 되면서 여기가 따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따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0보다 작습니다. 무슨 그래프예요? x 플러스 1이란 그래프죠. 자, 이 그래프를 잘 봐야 됩니다. 자, x 플러스 1이란 그래프니까 얘가 y축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0이니까 y축의 역할을 할 거고, 자, x 플러스 1이면 아마 대충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게 뻥 뚫리겠죠. 이 부분만 그려지겠지. 자,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될 거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0에서 1까지는 y는 4입니다. y는 4니까 상수함수가 나올 거란 얘기야. 이렇게 되는 상수함수가 4가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문제는 곡선입니다.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가 이쪽에 그려질 텐데, 자, 어떻게 그릴지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그릴지 알아? 몰라? 모릅니다. 이미도 그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 만약 이렇게 이어질지 몰라요. 연결이 될지 여기에 그릴지 모르니까 그냥 편의상 그냥 이렇게 쭉 그리게 되면은 요 점의 좌표는 얼마가 돼요?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되겠네. 그래서 만약에 a 더하기 b가 3이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겠죠? 이어질 거고 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단 확실한 건 뭐예요? 자, 일단 확실한 거 이게 y는 fx 그래프야. 일단 확실한 거 이 y는 fx라는 놈은 x는 0에서는 무조건 불연속이야. 근데 1에서는 연속일지 불연속일지는 모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해야 돼. 은근히 졸만한데, 그리고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되면 꼭 영상 여러 번 봐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줄 거야. 자,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최대한 빠르게 그리면 좋고, 내가 뭔지 모르겠다 망설일 필요 없어. 그냥 최대한 편하게 그리는 겁니다. 이어도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왜? 우리 어디의 상태를 볼 거야? 자, f하고 f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어디에서의 상태를 볼 거예요? x는 0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시험 문제가 81번 문제가 자, y는 fx의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어디에서 x는 0에서 연속이 되게 하래. 0에서 연속이 되게 하는 자, 실수 A, B 합을 구하래.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이 그래프를 안 그렸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안 그렸다라고. 그러면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 그렇게까지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자, 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 그래프가 엄수 상태겠죠. 함수식 거기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요 함수가 x는 0에서 연속이 되니까 뻔하죠. 0 마이너스 0 플러스 0입니다. 요거겠죠. 자, 지금 그래프를 그리지 않을 거니까 얘가 지금 없는 상태야. 미리 그려놓은 것 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0 마이너스입니다. 자, 0 마이너스가 되면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갔을 때 요 놈일 거고 각각 분배가 되겠죠. 얘는 쉬워요. 자, fx의 0의 정확한 값이니까 우리 함수 없는 거야. 그래프. 그럼 거기에 0 마이너스니까 거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얼마예요? 얘는 1이 될 겁니다. 그쵸? 1이 되겠죠. 뭐 얘로 따져도 0의 정확한 값이니까 1이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곱하기 내가 알고 싶은 건 요 놈입니다. 0 마이너스로 갔을 때 f의 x 플러스 1의 극한값이야. 얘가 합성함수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만 주로 배웠지. 이렇게만 주로 배웠지.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 올 때 사실 얘나 얘나 똑같은 거예요. 즉 gx가 x 플러스 1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군요. gx가. 자, 이 방법을 일단은 참고 삼아 들어놓고, 자 그러면 얘는 뭐랑 똑같아요? 우리 합성함수니까 얘는 리미트 fx의 극한값이랑 똑같을 거고, 그럼 합성함수 요 놈은 어떻게 찾는 거예요? 요 놈이 0의 좌극한으로 갔을 때 y축에 있는 극한값의 좌극한 우극한값이 필요하지. 그게 합성함수 우리가 배운 게 그거니까. 근데 x 플러스 1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얘가 0,1을 지나갈 거고, 그러면 자 0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인 y값의 상태를 알고 싶은 거잖아, 합성함수는. 그러면 자 이게 x축이 이렇게 있을 테니까 이게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죠. 0의 좌극한 값이니까 0의 좌극한 값이니까 요렇게 될 거고, 요렇게 되면 극한값은 1인데 이렇게 오니까 1보다 위쪽에서 와 아래쪽에서 와? 아래쪽에서 오니까 뭐랑 똑같은 거예요? 1 마이너스 값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1 마이너스 값이랑 똑같으면은 fx의 1의 좌극한 값이니까 fx의 1의 좌극한 값이면 여기죠. 그럼 극한값은 얼마가 돼? 이 극한값은 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의 좌극한 값은 1 곱하기 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나? 자, 그 다음 자, 똑같이 할 거예요. 자, 0 플러스 값 마찬가지 0 플러스 이거 얼마예요? 얘는 구하기 쉽잖아. 그래프가 있으니까. 아니면 거기 식이 있죠. 0 플러스면은 자 거기 위에다가 바로 중간에 있는 값에다 대입하니까 얘는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 똑같이 리미트 0 플러스로 갈 때 이렇게 되면은 얘는 4가 될 거예요. 자, 같은 논리로 자 리미트 이번에는 0 플러스로 갈 때 f의 x 플러스 1인데 똑같이 할 겁니다. 똑같이. 자, 똑같이 하게 되면은 자, 요 놈이 자, 요 부분을 똑같은 방법으로 취하게 되면은 역시 리미트 fx의 극한값이랑 똑같은데 x 플러스 1하고 이번에 0 플러스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1이 되면 이번에는 이렇게 오니까 1로 가죠. 1로 가는데 1보다 위에서 오니까 뭐랑 같아? 1 플러스 값이랑 같죠. 그러면 1 플러스 값 얼마예요? 1 플러스 값은 얘를 쫓아와야 되는데 그래프가 없는 상태니까 맨 위에 있는 식에다 얼마를 대입하는 거야? 1을 대입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값은 얼마가 된다? 결론적으로 4 곱하기 맨 위에다가 대입하니까 1 더하기 자 a 더하기 b, 이게 0의 우극한 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0의 함수값 구하면 되겠죠? 근데 함수값은 보니까 뭐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겠죠? 얘랑? 어차피 함수값이니까 대입하게 되면 얘는 f의 0 곱하기 f의 1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f의 0 곱하기 f의 1이랑. 자, 0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얘는 f0이고 얘는 f1이죠. 그럼 f0은 얼마예요? 자, f0은 4가 될 거고 f1은 얘죠. 그래서 요 우극한 값이랑 함수값이 똑같은 값이 나와서 얘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얘가 우극한이자 함수값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풀어보게 되면 두 식이 어떻다? 두 식이 같아야 되니까 자 4는 자 결론적으로 4는 4의 1 플러스 a 플러스 b랑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제거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a 플러스 b는 얼마가 돼요? 자 제거하면 1이 되니까 a 플러스 b는 0이 되겠죠. 됐나? 이게 첫 번째 풀이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푸는 게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했어? 실제 시험은 식을 이용하기보다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고 합니다. 자, 이 설명 이해되니? 근데 얘는 그렇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게 어려워요. 자, 아마 상당수의 문제를 이렇게 풀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그래프를 이용할 겁니다. 이거 설명이 어려워서 설명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81번, 그 다음에 83번, 84번 이런 문제를 다 예로 풀 거예요. 다 예로. 자, 천천히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 헤이 동태,
그 다음에 대진 잘 나옵니다. 니네 학교에서. 그리고 나중에 모의고사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천천히 보세요. 방법은 똑같다. 어차피 뭐예요? 자, 0 마이너스 0 플러스 0인데 우리는 그래프가 있으니까 이제 좀 더 쉽게 보여냅니다. 이게 무슨 그래프죠? fx 그래프죠. fx 그래프니까 먼저 0 마이너스 0 플러스 0일 때 각각 값 씁시다. 자, 0 마이너스 값 얼마? 1 곱하기가 될 거고 0 플러스일 때 값은 4 곱하기가 될 거고 0일 때 값은 자, 4 곱하기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게 요 놈의 극한값이에요. 됐죠? 근데 우리는 이제 요 놈을 그릴 거면 자, 우리 f의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리기만 하면 되잖아. 그래프를 그리면은 얘가 보듯이 좌극한 우극한이자 함수값이 나오잖아. 그래프가 되게 편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거기 때문에 y는 fx는 있기 때문에 요 그래프만 그리면 됩니다. 요 그래프만 그려서 0인 값을 찾아서 좌우 함수값을 구한 다음에 딱딱딱 곱하면 끝나죠. 끝나죠. 그래서 어렵지만 그래프를 그리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이게 무슨 그래프예요? fx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싶은 건 f의 x 플러스 1입니다. 뭘 의미하죠? 얘를 잘 들어. 이해 어려워요. 근데 얘도 합성함수랑 똑같습니다. 딱 한 번만 이해하면 패턴이 똑같아요. 얘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입니다. 얘는 x 대신에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x 플러스 1이 대입이 된 거죠. 자, fx 이거란 얘기는 fx 중에서 여기에서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한 거지.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했다는 얘기는 x축으로 마이너스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죠. 이 말 뜻 이해돼? 만약에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x 대신에 뭐를 대입해요? x 마이너스를 대입하죠? 헷갈리면 안 돼. 헷갈려? 안 돼. 근데 그렇잖아.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은 자, 2x 더하기 이 값을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켰다가 어떻게 해야 돼? y는 2에 이렇게 하잖아. 도형의 이동은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x축으로 만약에 3만큼 평행이동이다. x 대신에 x 마이너스 3을 대입. 자, 이것만 할 테니까 둘만 안 돼. 좀 이따가 똑같은 설명 한두 번 더 합니다.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 y는 f의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는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대입됐으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그대로 마이너스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대충 그래프가 뭐 요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곡선이 있거나 그래프가 지랄 같은 거는 그래프의 이동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꾸로 축을 이동을 시킵니다. 자, 상식으로 생각을 해봐. 요 그래프가 그대로 이동을 하나, y축이 반대로 1만큼 이동을 하나, 상황은 어때요? 똑같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요렇게 이동을 하는 대신에 이 y축을 요렇게 이동을 시켜서 요 점을 0으로 잡고 요 점을 마이너스로 잡게 되면 여기가 y축이 되면 나는 그래프가 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래프가 그냥 똑같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예요? 0의 상태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필요 없고 내가 알고 싶은 게 0이니까 원래는 요 놈이 처음에는 1이었지. 근데 y축이 이만큼 이동을 했으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이쪽에 2인 점이 1이 되겠죠. 그리고 요 그래프가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요 식으로 바뀌고 내가 알고 싶은 건 0입니다. 그럼 0의 좌극한 값 얼마예요? 4고 0의 우극한이자 함수값이 똑같죠. 얼마가 되는 거예요? b가 되면서 얘는 어차피 똑같아지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아까랑 똑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요런 그래프 그릴 때에는 곡선이나 이상한 모양이 나올 때에는 뭐를 이동을 시키라고? 평행 이동은 뭐를 이동을 시키라고? 축을 이동을 시켜. 축을. 이 설명 이해돼? 이 설명? 자, 똑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다시 한 번만. 자, 요 그래프가 y는 fx 그래프야. 근데 나는 요
요 그래프가 필요합니다. 이거 무슨 그래프예요? 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이에요? 1만큼 평행이동. 그러니까 얘를 1만큼 이렇게 이동을 시킬 거야.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상식적으로 1만큼 이동을 하니까 뭐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겠죠. 근데 곡선이나 나와 있는 걸 건드리기보다는 자 이쪽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한다는 얘기는 y축이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 그러니까 요정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요렇게 평행 이동을 할 거야. 요렇게 평행 이동을 하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1이 되고 얘가 2가 되게 되면 이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가 돼요? 요 그래프. 이거를 이해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복잡한 문제를 좀 풀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모의고사에서. 졸지 말고 얼마나 이해돼? 이해하는 척하면 안 돼. 한 번 갖고 잘 이해 안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딱 한 번만 포인트만 잘 잡아내면 다 끝나요. 헤이! 엎드려서 졸 생각하지 말고 이걸 이해할 생각을 하라고. 정말 어렵습니다. 어차피 정답은 A 더하기 B는 똑같이 0이 나옵니다. 이해되나? 축을 반대로 이동을 시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값들 다 헷갈려 나중에.